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예, 저도 택배 노동도 열심히 하고 날씨도 좀 많이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은 없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 일본이 그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그리고 북태평양판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불의 고리 즉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진이 연속해서 골고루 남북으로 골고루 5번 정도 3.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우리 동해 쪽에 동해 아시죠? 동해 쪽에 동해시다 뭐 이쪽하고 연결해서 최소 20번 이상의 군발 지진 즉 좁은 지역에서 지진이 2.0 이상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 뭔가 좀 징후가 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시의 Sink S-I-N-K 싱크는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싱크 듣고 오겠습니다. 제발 좀 봐줄래 젖은 볼을 봐도 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건데 내 눈이라도 한번 맞춰줄래 그냥 안아줄래 잘한 거 잘한 거 하나 없지만 어디를 가도 맘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 hey, 아주 가끔 돌아가고파 그때로 왼쪽 옆에서 딥스패도 만능 좋고 아무 걱정 없던 때로 감이 가셔 우리 집에 왔을 때로 hey, 아주 가끔 돌아가고파 그때로 아침에 시작에 엄마 청소기 소리로 시끄러워도 좋았던 때로 그냥 술 타고 나는 바다를 I'm sink I'm sink I'm sink I'm sink Baby, did you know? Did you know? How to love, how to love. 괜찮아, slide. 난 못 울어서 난 슬퍼져. 널 잃을 것만 같아 두려운 마음에 줘. Going down. 아주 가끔 돌아가고파 그때로 지금 넌 모른 척해줘 내 눈에 딴 애가 보여도 다시 투정 부려줄래 내가 싫은 말 할 때까지 넌 그게 짓궂다 했었지만 아주 가끔 돌아가고파 그때로 터진 줄 몰랐던 이 고막이 조용했던 때로 못해 wake up 그냥 술 타고 난 바다 아래로 I'm sink I'm sink I'm sink I'm sink Why 가라앉아도 마냥 우울한 감정 많은 나냐 왜 어릴 적에 갱을 켜와의 느낌이 어려워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마음이 싱크 가라앉습니다. 노래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웅글거리고 이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 곡을 선곡을 했거든요. 싱크. 싱크는 가라앉다는 뜻이죠. 우리 뭐 싱크대, 싱크대 우리 주방에 있는 싱크대. 그것도 싱크 같은 영어입니다. SINK.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라앉히는 곳이죠. 우리 그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걸 가라앉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싱크 가라앉습니다. 무엇이 가라앉을까? 예, 우리 많은 지각들이 가라앉고 있죠. 가라앉고 있고 달도 지금 우리 지구 쪽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영화 중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뭐 결말 부분에서 좀 유치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싱크는 가라앉는다는 거죠. 예, 가라앉아서 홀, 예,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주로 도심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이제 공사를 잘못하다는 자연재해가 아니죠. 거기는 주로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판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게 땅꺼짐이라 보시면 되겠죠.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는 바로 메탄 하이드브리드라고 있습니다. 물과 섞여져 있는 메탄이 물과 섞여져 있는 상태 또는 이산화탄소가 물과 섞여져 있는 상태에 있던 그런 온실가스가 분출되면서 거기에 땅꺼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 쪽에 한 20번 이상 곰발 지진이 일어났고 일본 쪽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5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도시에 요는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반 우리 뭐 도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골 지역에도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땅 속에 묻혀 있다면 바로 이는 지진에 의해서 이것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하수물을 너무 많이 뽑았으면 그 공간이 땅속의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지진의 충격에도 거기에는 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은 단순히 도시에만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도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물을 너무 많이 퍼면 결국은 돈 몇 푼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난강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난강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그 수도값을 내야 되잖아요. 이번에 한 6% 정도 전기하고 뭐 가스요금도 올린다고 하는데 아마 수돗물 값도 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 밑에 있는 지하수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제가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이 언제 제일 컸냐면 7.5 정도 규모의 지진이 1861년 6월 달쯤에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 지금 7.5라고 하는 이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죠. 이 7.5를 정확하게 그때 뭐 측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뭐 결과물을 봤을 때 7.5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울산에서도 한 20년 뒤에 또 일어나거든요. 그 또 이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합니다. 백두산이 분화합니다. 백두산 분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몇 배가 더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바로 백두산이었습니다. 근데 백두산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활화산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도 마그마가 현재 땅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활화산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한 9,000년 전에 이 울릉도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이후에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이었다고 합니다.
징조가 조금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본 쪽도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전에 그때도 1600년 60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동해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후지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징후가 좋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물론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백두산이든 울릉도든 폭발을 하면 모든 그 화산재는 어디로 가느냐? 편서풍을 타고 다 동쪽으로 가면서 일본 쪽에 화산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백두산 폭발을 봤을 때 화산재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폭발에 따른 화산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게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아니면 울릉도가 만약에 폭발한다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불의 고리인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마침 사이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태풍, 그다음에 허리케인 이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을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각각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쪽, 아시아 쪽은 태풍이라고 부르고 인도양에서 발생이 되면 그때는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루나 쿠바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열대성 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엄청난 규모의 사이클론이 지금 방글라데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10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아시죠? 바로 그 방글라데시 위에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미얀마를 버리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이 사이클론이 이름이 모카입니다. 모카. 우리 모카 커피 아시죠? 예, 예멘에서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멘에서 이름을 정해서 예멘이 모카 커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모카라고 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카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할 예정입니다. 100만 명의 난민들. 저번에도 그런 사이클론이 덮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발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건 제 바람이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론은 초속 70m, 1초에 70m를 갑니다. 엄청납니다. 이 사이클론을 정의할 때 초속 17m, 초에 17m를 가는 바람이 정도 이상이 되면 사이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몇 배입니까? 엄청나죠. 70이니까 17이 기준인데 그보다 몇백 배 강한 70m, 세커 70m짜리의 사이클론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건데 한 목요일쯤에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건 아닌데 날씨가 일단 흐리고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우리가 남부 쪽은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이클론이 닥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수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 사이클론이 발생되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서쪽에 있는 그 바다의 온도가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1.5도 정도에서 2도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더욱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태양의 Nightfall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해가 뜨고 지면 알 수 있을까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번에 달이 뜨고 지면 볼 수 있을까 아침이 밝아오는 그날을 빨갛게 타오르는 그리움에 더 선명해져 아름답게 바랜 사진 같은 설렘 널 위한 노을이 되어 세상을 물들이고 나면 널 만나러 갈게 그 밤이 지난 후에 I'm coming home for you my babe 저 찬란하게 빛나는 crown 내가 있는 곳에서 Turn to up It's about the time 잊어버린 나의 영광 찾기 위해 I'm coming down God I need some more water Steady running on empty I'm tired Can you send it now and let it rain down on my soul No matter what I'll be with you Even if it's dark and it gets hard to find you I'll be with you We'll be somewhere hidden inside And it won't be too long now Cause the sun is coming over the cloud Yeah, yeah And I'll see you once again 빨갛게 타오르는 그리움에 더 선명해져 아름답게 바랜 사진 같은 설렘 널 위한 노을이 되어 세상을 물들이고 나면 널 만나러 갈게 이 밤이 지난 후에 I'm coming home for you my babe 저 찬란하게 빛나는 crown 내가 있는 곳에서 Turn to up It's about the time 잊어버린 나의 영광 찾기 위해 I'm coming down 눈으로 지새운 밤 기나긴 터널을 지나 내 거센 빗바람이 멈추면 yeah. The night falls down The sun goes high Baby I'm coming to you I'm coming home for you my babe 저 찬란하게 빛나는 crown 내가 있는 곳에서 Turn to up It's about the time 잊어버린 나의 영광 찾기 위해 I'm coming down 저 찬란하게 빛나는 crown 네가 있는 곳에서 얼룩져버린 나의 영광 찾기 위해 I'm coming down Nightfall. 예, night는 밤이죠. fall은 떨어지다. 밤에 떨어지네. 그럼 이 뜻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해걸음이라는 뜻입니다. 해질녘 또는 해걸음. 해걸음은 또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해걸음은 그 해넘이 해가 완전히 산을 지평선을 딱 넘어갈 그 순간을 해넘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 단계를 해걸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걸음 우리나라 말인데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한번 특히 우리나라 말을 우리는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걸음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영어는 nightfall이다. 뭐 영어도 공부도 좀 하셔야 되니까 nightfall 밤에 떨어지는 거죠. 밤에 떨어집니다. 역사는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예, 싱크홀도 이 싱크홀 영화도 밤에 이게 무너지죠. 밤에 무너집니다. 밤에 왜 무너질까요? 밤이 차갑잖아요. 수척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수척하고 그다음에 땅도 수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기면 공간이 많이 생긴 곳, 공간이 생긴 곳에서는 땅이 수축하니까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특히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모카 사이클론 무사히 지나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수온의 상승이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 우리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8년부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68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부터 조사를 쭉 했는데 54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저는 54살입니다. 56 아닙니다. 예.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54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저. 그런데 어쨌든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54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온이 최소 1.3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상승했는데 다른 인도양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많은 수온이 상승했겠습니까? 그냥 땅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하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땅은 빨리 덮여지고 빨리 온도가 내려가고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죠. 그런데 수온은 물은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습니다. 한번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 이거를 멈추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하고 있죠. 그런데 수온 상승이 단순히 태풍이나 이런 열대성 저기압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우리나라 2012년 정도부터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문어, 파란선 문어라고 있습니다. 정상가리의 10배에 달하는 독을 지닌 문어거든요. 이 문어가 제주도에서부터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남해, 부산까지 지금 출몰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돈 좀 아낄 거라고 통발을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어도 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파란선 문어입니다. 파랗게 생겼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어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도 굉장히 맹독성 바다 뱀이 또 열대 지역에만 발견되던 뱀인데요. 그것이 지금 제주도 바다에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사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기후가 변화되면서 어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종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물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죠. 아열대가 되면서 지금 마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부지방 이런 데도 마늘이 잘 됩니다. 한때 우리 남해산 마늘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굉장했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날씨가 좋아져서 온도가 올라가서 마늘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빨리 우리는 우리 남해만의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작물? 아열대 작물. 지금 농업연구소에 가면 지금 아열대 작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실험을 제대로 조금 잘해서 우리 남해군에 맞는 그런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월 첫째 주가 바로 퍼머컬처의 국제 퍼머컬처의 날입니다. 퍼머컬처는 합성어인데요. 퍼머넌트 지속 가능한 또는 뭐 영구적인 이런 뜻의 퍼머넌트와 아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업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자는 국제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날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1800년대에 화학비료가 발명이 됩니다. 화학비료 엄청났죠.
화학비료 뿌리면 완전 이 마이다스의 손처럼 모든 작물들이 쑥쑥 잘 자랐습니다. 수확량이 굉장히 상승했죠. 그래서 유럽부터 시작됐던 화학비료가 이제 식민지 유럽에서 식민지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시아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전부 그 식민지 그리고 유럽에 그죠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와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한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키면서 요는 화학비료를 배급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됐죠. 이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 생산량이 높아지니까요. 상당히 생산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어떻게? 몸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도 키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유럽인들의 키가 커졌습니다. 유럽인들도 그전에는 작았습니다. 그렇게 안 컸습니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1m 이상, 10cm 이상 키가 커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화학비료를 키운 작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고기의 영향도 있겠죠. 고기도 이제 많이 먹게 됐으니까 가축화시켜서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도 우리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화학비료의 영향도 있습니다. 바로 화학비료의 질소가 웃자라게 하는 거죠. 막 몸을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물의 열매도 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바로 이 화학비료입니다. 그런데 화학비료의 문제가 뭡니까? 땅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땅을 산성화시키는 거죠. 땅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또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더 많은 작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그러면 땅은 더 산성화되고 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바로 그런 농업을 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처음에 남해군에 12년 전에 와서 사무농법을 했었습니다. 사무농법. 비료 사용하지 않고 땅도 갈지 않고 풀도 뽑지 않고 그죠?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정해 주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죠. 이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몸 바쳐서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무농법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작물을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사중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비쌉니다. 다른 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안 쓰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바로 그런 농작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작물을 사 먹는 건 내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이게 대기중으로 빠지면 아산화질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보다 310배가 강한 온실 효과를 내는 똑같은 1g이지만 1g인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내는 온실 효과보다 이 아산화질소가 310배가 더 강하게 온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질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소가 들어있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이 질소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키운 작물보다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순수한 거름을 이용해서 한 농작물을 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소를 화학비료를 쓰면 웃자라기 때문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병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병해충이. 왜? 병해충도 질소를 먹으면 건강 커지니까요. 빨리 자라니까. 잘 자라니까요. 그래서
병해충이 그 화학 비료를 먹은 키운 농작물에 더 많은 병해충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를 웃자르지 않으면 조직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병해충이 달려들어도 피해를 적게 입습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GMO 관련해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제 딴에 연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농작물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사 먹는 운동을 저는 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농부들도 그런 작물을 키우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반 농업,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쓰고 경운도 하고 농약도 뿌리는 농업은 하되 작은 규모지만 바로 그는 즉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것,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는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드렸죠. 5월 첫째 주는 뭐라고요? 퍼머컬처의 날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바로 그런 농업,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니까요. 바로 그런 날이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너세라핌의 Unforgiven 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사실대로 기억될 unforgiven Yeah, what you want, 불편함이 get the face, wanna shut me up 사냥감을 거듭해 찾는 warriors 너의 게임에 난 문제 없어, such a freak, 고치가비 Let me tell 발로 seraphim 내가 제일 싫은 건 내 근데 물림 어둠 속 불을 켜 맞춰 rebelling We gonna keep breaking rules, gonna give up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삶 But alright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안 금기를 겨눠 Watch me now Now, now, now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가다 Unforgiven, I'm a villain 사실대로 기억될 unforgiven 내 스타일로 living 내 방식까지 원 없이 또 한국말로 아주 철없이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미래 그 앞에 새겼던 나의 소리 신념이 지면 난 villain I'm not the Cinderella type of a girl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싸움 But alright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난 금기를 겨눠 Watch me now Now, now, now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사실대로 기억해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한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Oh, I will never be a clown Oh, 보게 될 거야 난 down Oh, 내 목소린 좀 loud Oh, I don't care to shut it down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한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예,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하는, 예,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가 세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할 수 있는 분리 배출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 배출에 대해서 오늘 병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병을 제가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병이죠. 술입니다. 소주병. 요거는 바로 재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있죠. 제가 뚜껑을 다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뚜껑은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네. 그래서 분리 배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뚜껑을 꼭 닫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병이 운반되다가 이 주둥이가 깨져 버리면 이 병 자체를 다시 재사용하지 못합니다. 재사용은 그대로 쓰는 건데 그대로 가져가서 세척하고 그대로 쓰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리유즈, 영어로는 리유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뚜껑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닫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건 어디로 갑니까? 예, 뭐 마켓 다시 샀던 곳에 가서 100원으로 다시 환불 받으시면 되겠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물론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이웃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금 요런 병을 팔아서 쓰시는 분들, 돈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놔두셔도 되겠죠. 예. 저는 억수 떼떼무치가 돼서 반드시 제가 먹은 이 술병을 꼭 가져가서 병을 받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반드시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두 병은 재활용, 이건 와인병이죠. 이거 막걸리 와인병입니다. 저는 포도주 와인, 외국산 포도주 와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와인병은 하고 이거는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병이 훨씬 좋습니다. 왼쪽 투명한 병은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두 개는 재사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 투명한 것이 훨씬 더 순수하게 색깔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색깔이 있는 병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사용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그냥 매립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병은 다 되는 줄 알았다, 그죠? 우리는 병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다 재활용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합니다. 색깔 때문에 안 됩니다. 하얀 거는 됩니다. 근데 요거는 색깔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몇몇 지자체는 병을 색깔별로 분류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분리 배출할 때 처음부터 이 병은 이 색깔은 검은 하얀색은 하얀색끼리, 녹색은 녹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런 식으로 색깔을 분류해서 분리 배출을 하면 훨씬 더 배출장에 갔을 때, 선별장에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현재는 우리 남해군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해서 보낸다고 해도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남해군도 어서 이런 분리 배출할 때, 병 배출할 때 조금 색깔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병은 뭘로 만듭니까? 예, 모래로 만들죠. 모래. 이걸 재활용이 안 되고 재사용이 안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모래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많은 모래를 사용해야 되죠. 지금 모래가 아시겠지만 해운대도 그렇고 모래가 계속 침식되고 있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결국 어디서 또 모래입니까? 어디 삽니까? 섬진강에서 모래 많이 퍼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모래 많이 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진강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지고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의 흐름이 갇힐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생태계도 파괴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자연을 위해서 아니면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게 분리배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병을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뚜껑은 닫으셔야 됩니다. 뚜껑은 어쨌든 이게 재활용되든 재사용되든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을 해주시고, 지금 되지 않는다고 이걸 또 분리배출 나는 안 할래, 이거 딴 데 버릴래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안 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분리배출해서 색깔별로 배출하는 그런 걸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되도록이면 근데 우리가 살 때 되도록이면 이런 색깔이 있는 와인병을 들은 그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사면 안 되겠죠. 안 사면 됩니다. 그죠?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그 기업은 또 도태될 것이니까 또 바꾸겠죠. 하얀 병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하얀 병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소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요는 그걸 안 사도 됩니다. 요거는 저희 마눌님이 막걸리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사가 왔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산 위스키라든지 외국산 와인이라든지 하는 그게 담겨 있는 병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산 우리나라 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에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병이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색깔별로 잘 분리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런 색깔이 있는 병에 있는 거는 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10cm의 부동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 삼이라거나 이름 없는 역할뿐. 너에게는 알 수 없는 멋진 향기가 났었지.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대사한 줄 없지만 말하고 싶었는데 창가에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 한 번의 명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 가능한 엔딩만 남은 로맨스도 뭣도 아닌 나의 부동의 첫사랑. 마음이란 왜 감출 수가 없는지. 나는 바보 같은 말투로 대본에도 없었던 고백을 해버렸지.
답이 없는 너의 표정은 누구를 위한 연출이었는지 웃기라도 해준다면 이상한 애가 돼도 좋은데 소리쳐 이름을 불러볼까 30분쯤은 기억해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는 내게 와주지 않았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는 예상 가능한 엔딩만 남은 로맨스도 법도 아닌 나의 부동의 첫사랑 굳이 응원해준 사람도 없었지만 너를 향한 노래가 생겼어 이젠 웃으며 부를 수 있어 그저 흐릿한 조명처럼 너의 미소를 빛내줄 수만 있다면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고 뻔한 엔딩도 맺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속 언제나 항상 빛나고 있는 부동의 첫사랑 부동의 첫사랑, 부동의 첫사랑.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죠. 남자들한테 사실은 로망이죠. 뭐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은 잘 잊혀지지 않죠.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괴담실록에 보면 죽음의 문에서 기어 나온 구렁이라고 하는 이런 괴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양 아시죠? 그죠? 한양 조선시대 수도잖아요. 그 한양을 뿡 둘려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죠. 성을 쌓고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왜구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 내에 반란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는 이제 왕들이라든지 뭐 좀 높으신 분들이 거기서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딱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딱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냄새도 나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뭐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뭐 좀 높으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좀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종들이라든지 이렇게 죽게 되면 또는 역적들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사화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살인파들 그리고 뭐 많은 선비들이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규모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옮기는 문이 있었습니다. 광희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신당 쪽에 요 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거기에는 그 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보다 좀 작은 하천 뭐 이렇게 청계천이요. 청계천. 예. 거기에 청계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강을 따라서 물로 이렇게 물에 띄워서 이렇게 쭉 보내면 그냥 시체가 쭉 넘어가잖아요. 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희문을 통해서 이 굴 안에서 그러니까 한양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옮겼다고 합니다. 바로 광희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선 괴담 실록을 제가 보면서 알게 된 문이 바로 광희문입니다. 한번 뭐 서울에 한번 가시게 되면 거기 신당 쪽에 한번 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광인문 쪽으로 그때 당시 뭐 조선시대 때 어떤 이상한 물체가 하나 접근해서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어떤 무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독이 없지요. 독이 없습니다. 한 1.5m에서 1.8m 정도 우리나라의 구렁이들은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죠? 뱀은 조금 사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뱀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 무인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렁이가 들어온다 성 안으로 무슨 해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렁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 책에는 죽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조금 끔찍해서 저는 그걸 뺐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무인의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예, 아들을 가지게 된 거죠. 부인이 아들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무인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구렁이를 내가 없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구나. 이런 기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찝찝했죠. 왜냐하면 살생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게 그 구렁이가 내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죽인 거잖아요. 걱정이 돼서. 우리 인간은 걱정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였기 때문에 마음은 찝찝했는데 마침 아들이 생기니까 요거는 좋은 일. 예,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 정신 승리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정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한 번씩 없어지더랍니다.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는 척해서 아이가 어디 가나 쭉 지켜봤는데 아이가 아니다 다를까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하고 있는데 아이가 가깝게 오더니 가깝게 와서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순간 무인은 어떻게 됩니까? 전투력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싸움하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숙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자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였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뱀의 꼬리가 보이더랍니다. 뱀의 꼬리가. 그래서 이불을 싹 덜쳐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자기가 죽인 그 구렁이가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또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보복을 하겠죠. 우리가 부동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듯 나를 죽인 원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구렁이가 그런 복수를 또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무인은 그 뱀을 살려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뭐 기후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 관계가 없다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60년대까지는 구렁이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에는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자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뱀들이 살았습니다. 집에. 특히 구렁이들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구렁이는 딴 걸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쥐라든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서 쥐라든지 쥐가 우리 곳간에 있는 쌀을 먹잖아요. 그런 쥐를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은 애입니까? 우리한테 고마운 애입니까? 그래서 굳이 죽이지 않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더운 날에는 이 구렁이를 꺼내서 안고 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랬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렁이가 우리 집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가 많다는 것은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구렁이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주로 이제 지붕에 주로 그 구렁이들이 서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짐승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재난이 올 때 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가라앉을 때쯤 되면 지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물들의 이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살 때 훨씬 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생태계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생태계는 우리 인간만 독자적으로 잘났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되었지만 금지되지 않은 사랑, 바로 반하나 씨의 금지된 사랑을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자. 예, 노래 들으시면서 김경호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멋진 노래죠.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젠간 용서